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오이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골 기록을 잘 쌓지 못하고 있다. 현재 5경기에서 야마가타가 넣은 골은 고작 1골. 사실 야마가타가 텐백으로 공격력을 아예 포기한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매치에서도 공격과 수비가 모두 격렬한 매치를 치렀는데 결국 결정력이라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상황으로 보면 되겠다. 특히 올 시즌 공격 성공률은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팀. 오이타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점 통제가 안 되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오이타도 현재 에너지 레벨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 지난 경기에서도 2명의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뎁스가 더 얇아졌다. 공격력도 어느 정도 잠재력 정도는 있는 팀인데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가 적어 공세적인 플레이를 90분 내내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정도. 상에서의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일단 야마가타의 결정력을 전혀 믿을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이유. 그리고 오이타도 공세적인 플레이를 끝까지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뎁스 상황이다. 결국 두 팀이 모두 경격에서는 기대를 걸 것이 부족하고 수비적으로는 그다지 큰 흠이 없다는 점도 포인트가 될 듯. 금일 두 번째 경기 마치다 대 세레소 오사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그였다면 마치다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또 승리를 노렸을 듯. 하지만 1차전에서 원정 승리를 기록했으니 2차전에서는 1차적으로 수비를 중시하게 될 것. 다행히 세레소를 상대로는 수비가 상당히 잘 통하는 편이었다. 마치다의 중원 압박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보니 세레소의 공이 전반적으로 측면으로 돌아버리는 상황이 잦다. 일단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다가 상당히 여름에 돌입했음에도 나쁘지 않은 퀄리티를 보이는 중. 마치다와의 상성이 좋지는 못하다. 사실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올 시즌에도 세아라가 고립되는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할 듯. 그나마 크룩스가 크로스에 능한 편이기는 하지만 세아라의 키가 공중볼에서 아주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기에는 좀 작은 178cm다. 결국 세레소가 마치다를 상대로 상성에서 밀리는 이유는 중앙에서의 돌파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 마치다의 신승이나 무승부를 기대해보자. 일단 마치다가 무리하지 않을 듯. 다만 세레소를 상대로는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여서 상대의 공이 측면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데 능하다. 세레소가 측면으로 공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크로스를 확실하게 공중볼에서 압도할 만한 특성을 가진 팀은 아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나고야 대 가시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고야가 홈에서는 강하다. 물론 미드필더의 정교함으로 상대를 잡아버릴 수 있는 강호들을 상대로는 약하나 온더볼 상황에서 고전하는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편. 물론 리그컵 토너먼트의 특성상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역시 높아 보이는 상태다. 일단 나고야도 기본적으로는 홈이지만 라인을 깊게 내리고 나오게 될 듯. 가시와는 현재 실점률 커버가 고민. 이는 가시와가 전반적인 압박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역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너먼트이고 원정이라는 점에서 4-4-2의 라인을 상당히 낮게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 특히 호소야 같은 공격수들의 컨디션도 리그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양상에서 1차전처럼 무승부가 나올 듯. 1차전의 결과가 무승부라서 두 팀이 서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나마 나고야가 홈에서 어느 정도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전적이 괜찮은 점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일단 가시와도 원정에서는 매우 낮은 라인을 구축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나가사키 대 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니가타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꽤 잘 뽑아냈던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무득점으로 물러나지는 않았고 주니오라는 선수도 상당히 니가타에게는 강했던 자원. 다만 전반적으로 압박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가 꽤 무력해지는 양상이 있다. 올 시즌에도 니기타의 압박 강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 문제는 수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진력도 아주 높은 확률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다. 니가타의 플레이는 압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론 올 시즌에는 점유율 축구를 기반으로 하면서 라인이 올라간 영향을 좀 받고는 있는 상태. 다만 지난 시즌에는 이것이 중앙에서의 높은 압박 강도와 수비 역습으로 이어지면서 J리그 1에 잔류할 수 있었다. J리그 1팀들도 니가타의 수비와 역습에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던 셈. 물론 2차전에서는 이 압박이 수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나가사키가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좀 약한 편인데 일단 니가타가 2차전에서는 보수적으로 가더라도 압박과 수비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나가사키도 니가타에게 강한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압박 대응이 아주 좋지는 못한 편. 금일 5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FC 도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를 상대로는 2023년 이후로는 전적이 히로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히로시마가 상당히 압박 강도와 공수 전환이 좋다는 점이 포인트. 도쿄가 자신들의 진영에서 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수비적인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꽤 있다. 이를 이용해서 역습으로 승부를 거는 것. 물론 롱킥을 이용한 상대의 공세를 전부 막아내는 퍼포먼스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도쿄가 공격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다. 다만 히로시마의 압박 강도가 높아서 공세적으로 정교함을 챙기려고 해도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히로시마의 에너지 레벨은 전반적으로 홈에서 더 강한 편이기도. 물론 롱킥을 쥐어짜내서라도 전진하는 것은 효과를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상성에서의 열세라는 우려점은 있다. 양상의 히로시마 승리가 반복될 것. 히로시마의 압박 강도는 전반적으로 홈에서 더 효율을 올리는 편이다. 도쿄가 공격적으로 하려고 해도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추가적인 수비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을 것. 물론 롱킥으로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금일 6번째 경기 오카야마 대 가고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괜찮은 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일단 지난 경기 패배는 퇴장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나을 듯. 물론 다득점이 많이 나오는 성향은 아니지만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패스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대형을 구성하는 데는 어느 정도 능한 편이다. 3-4-3으로 트라이앵글 대형을 만들고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편. 가고시마가 원정에서는 꽤 웅크리고 가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 역습 한 방을 노려보는 편인데 문제는 올 시즌 공격의 성공률이 15위 수준으로 매우 떨어진다는 점. 사실 수비에서도 30실점을 이미 넘긴 4팀 중 하나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편이 좋겠다. 일단 롱볼로 거의 대부분의 공격이 이어진 지난 아키타 전과는 페이스가 다를 것. 오카야마가 승리를 기록할 것. 일단 수비력은 늘 블록의 안정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오카야마의 패스 플레이도 삼각형 대형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치는 충분한 상태. 따라서 가고시가마 웅크리고 간다고 해도 공격의 효율도 좋지 못할 뿐더러 수비력도 아주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